지만추. 입으로 만나는 인문학 샵 건축학과 명예교수 샵 가장 존경받는 인물 샵 오늘은 샵 4,500만 원 샵 폐가 컬렉터. 건축 쪽의 끝판왕이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제가 건축의 건도 모르고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자, 일단 건축가는 어떤 집에 사는지. 아파트에서는 살면 안 될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질문 같은데? 맞아요. 악착같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솔직히 좀 살기 편하죠. 편합니다. 근데 건축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짓고 싶은 그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로망은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되지. 뭐. 명언이네요. 되게 현실적이셔. 교수님 되게 현실적이시네. 예. 대장간에 식칼이 없다 그러죠. 안성맞춤은 아니고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그러면 너무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미움을 살만도 해요. 어떤 거는 뭐 몇십억씩 되고 소위 말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는 좀 뻐근한 그런 대목이 아파트 속에 있다. PD님이신데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고 김제에서 폐가를 고쳐 산다고요? 개 2마리 키우면서 네네. 마당일 하면서 텃밭에 지금 배추가 자라고 있고 그럼 김제가 본집이고 예. 서울에서는 그럼 계실 때는요? 서울에서는 원룸에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달라요. 네. 좀 아파트 벗어나가지고 어느 채소, 야채 키우면서. 배추 좀 보내드릴게요. 배추 받으세요, 받으세요. 끝나고 다시 자세히 얘기해. 서울대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야, 2008년에 시사저널이 조사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이 됐다고. 아니 옛날 얘기인데 뭐 건축계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됐대요. 운 좋게 된 거지. 그럼 상패 같은 거라도 그거 없어. 상금. 신문 기사에만 나오고. 그럼 뭐예요? 기사로 끝이에요? 네. 명예. 교수님께서 건축은 인문학은 아니다. 건축 공학이죠. 뭐. 공학. 근데 일반적으로 공학 그러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답답하고. 예. 근데 건축은 공학도 걸쳐 있고 경영도 있고 건축을 인문학이라 말하는 순간 건축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것들이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지 인문학적인 네. 요소가 듬뿍 들어있는 건 사실이죠.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라 그래요. 이제까지 남아있는 건축서 중에 제일 오래된 거래요. 거기 일권에 배워야 될 과목들이 쭉 있는데 뭐 의학, 뭐 천문학,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내 집 그러면은 내가 소유한 집이죠. 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찾아가. 먼 훗날 그 집이 사라지면 내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게 삶 속에 깊이 들어있다. 그런 소위 말해서 공학적 산물이 어딨냐. 본캐라고 하죠. 이제 본업은 MBC PD입니다. 방송국 PD이기 때문에 영상 올릴 땐 좀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영상미를 주로 보시기 때문에 네. 좀 예쁘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사실 저희 오늘은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가 또 묘미거든요. 있는 그대로 예쁘게요. 화면은 예쁜데 나오는 사람은 안 예쁜데 나온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필터 쓰나요? 필터 안 쓰고요. 아니 우리 PD님 지금 미모가 귀요미신데 필터 좀 가끔 쓰셔도 돼요. 저는 네. 사진 올릴 때 꼭 필터 쓰거든요. 후반 작업에 돈이 들어가지고 자, 그럼 어쩌다가 이 채널이 탄생하게 됐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사실 제가 회사 생활에 약간 회의감이 올 때쯤에 시골집을 하나 사게 됐어요. 그게 네. 김제에 있는 4,500만 원짜리 폐가였는데 네.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좀 뭐라도 해볼까? 직업이 마침 PD잖아요. 네네. 이걸 영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99%의 직장인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어스름한 저녁
오늘인가 이게 뜻이 무슨 뜻인가요? 맨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는 사실 오늘은이었어요. 아. 직장인으로서 좀 철없이 살고 싶어서 오늘은 뭘 하고 싶지? 뭐 오늘은 빵을 굽고 막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자라는 뜻으로 좀 제목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같이 일하는 PD 한 명이 영상이 되게 느리네요 해가지고 좀 맞춤법을 일부러 틀리게 오늘은으로 하자. 오늘을 사는 어른들로 해서 오늘은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좋다. 네. 구독자 애칭이 뭐예요? 어른이들이라고 해요. 야, 참 우리가 말이 어른이지 다 어른이 같은 마음이 또 있는데 맞아요. 일단 집을 사는 거는 로망이니까 이해해요. 근데 폐가를 선택하는 거가 살만한 집은 비싸니까요. 사실 가장 정확한 이유는 돈 같아요. 예. 뭐 다른 아파트를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값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좀 포기할까 말까 좀 고민하던 차에 그 썸네일이 4,500만 원에 300평 이거였어요. 예, 그 집이 지금 제 집이거든요. 도시에서 살다 보면 6평은 얼마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6평 원룸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300평 감 안 오지 않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300평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사실 그때 누가 저한테 막 80평짜리 보여주면서 300평이라고 했어도 저 믿었을걸요? 도시 숲에만 살다가 네. 김제 평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햇살이 정말 그늘진도 없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좋기도 했고 집을 고쳐가는 과정이 제가 좀 심신이 뭔가 안 좋았었던 부분을 같이 고쳐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삶이지. 삶과 삶. 연결이 된다.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 했던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딱 첫날 밤 들어가서 잤을 때 너무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망가고 싶고 서울을 떠나고 싶고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맞아요. 교수님도 막 때려치고 싶을 때 있으셨어요? 때려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야, 역시 남다릅니다. 43년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 때려치면 큰일 나지. 우리랑은 조금 다르신. 집을 다 고칠 때쯤 돼가니까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막 확 늘어나더라고요. 작년 9월 정도에. 처음에는 사실 집 고치고 나면 회사에서 올라오라고 했었어요. 할 만큼 했다. 유튜브 올릴 만큼 올렸다. 네. 근데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무료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MBC에서? 네네. 대박이다. 회사 와. 제작비로. 망할 놈의 집 때문에 젊은 세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자, 우리 최별님 같은 경우는 MBC 스페셜에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통해서 연출도 본인이 하시고 네. 출연도 하시고. 예. 네. 그때 제가 28살이었던 것 같아요. 비혼이라는 말들이 나올 때였어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세대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사실은 결혼을 하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다큐 찍는 김에 한번 해봤어요. 얼마로 어디까지 구할 수 있을까? 네네. 서울 근처에서 네. 신축 빌라나 뭐 네. 이런 데도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고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 지하 고시원에서부터 출발했었어요. 햇빛도 전혀 안 들고 정말 동굴 같은 곳이었거든요. 보증금 없이 23만 원. 그러다가 2만 원 더 비싸지면 창문 있는 방이었던 것 같고 조금 뭐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창문이 있는 방, 나중에는 뭐 옥탑방 이런 식으로 삶의 공간을 조금씩 늘려갔었거든요. 맨 마지막 상암동 집은 좀 오래된 빌라긴 하지만 전셋집을 구했었죠. 전세 1억 9천. 나머지 80% 대출. 대학원생들 이렇게 보면 어느 날 참 안 됐어. 똑똑하기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능력 보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내가 저렇게 못했어요.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나 집 언젠가 사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먼 신화처럼 들린대.
일생을 털어도 못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한나 아렌트 말을 빌리면 집이나 정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계속 유지해야 우리의 삶을 버텨주는데 소비의 대상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집이라고 하는 게 점점 상품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마치 도시에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 식당이 생길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카페가 융성할 거라고. 계속 움직이는 사회에 사니까 그거를 공간으로 만드는 거라고. 제가 도시에 살 때는 잘 못 느꼈거든요. 나도 그 안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시골에 가서 산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재밌는 게 이 동네는 저희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춰요.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도시라고 하는 게 옛날 농촌 공동체처럼 모여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움직인다고요. 전철 타고 움직이고 계속 노트북 보고 네, 바쁘죠, 미디어 다들. 보고 예. 혼자 살아야 될 게 많아진 거다.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나가고 유목민들 혼밥, 혼술, 혼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도시 전체가 점점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는다. 한편으로는 서글픈데 내 삶이 떳떳해서 혼자 살고 싶어서 이거 선택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일이다. 예, 이런 예.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쓸쓸하지 않은데요. 편한데요. 결국 알고 보면 혼자 그 공간을 쓴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게 장소로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럼 원룸에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뭐 그렇게 많은 그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 약간의 책상, 뭐 공부만 할 수 있고 하면 돼요. 그럼 밥은 어디서 먹냐? 밖에서 먹고.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냐? 밖에 뭐 카페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주택의 모든 거를 외부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혼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도시 생활 속의 공간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공동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또 뭐 주거를 지면 정말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파트 사시는데 조금. 일부러 아이한테 인사를 해가지고 아유 너 이쁘구나 그러면 좀 대화가 오가는데 그게 없이 대화가 그쵸. 침묵을 하고 핸드폰 보고 있거나. 네. 참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자연스러움을 한다는가 이게 정말 어려운. 최별 PD님도 김제에서 오피스 카페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집이 좀 유명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좀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구경. 유튜브라는 곳이 익명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오피스 카페가 시작이 됐고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예, 커피를 드려요.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직접 친목 도모는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같은 취향에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네. 되게 힐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공간의 사용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새로운 건축의 쓰임새를 깨닫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가진 않잖아요.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른들에게는 돈 내고 가는 카페밖에 없으니까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고 좋아해주지? 근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제가 궁금했던 어떤 무형의 것들이 되게 실체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오세요, 진짜. 저희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최별 PD님이 아이디어가 좋으셔요. 네, 제가 보니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 최별 PD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 같은 공감을 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뭐 카페 많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선술집, 영국식에 얘기하면 펍, 그걸 보고 제3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인테리어 쫙 했다 그래서 만남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쫙 모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장소도 생기고 때가 묻고 뭔가 기억도 생기고 이게 사회가 안정돼 가는데
일본이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하고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 있죠. 애들 많이 안 날리고 가지고 제가 사진을 가져갔어요. 네. 요 집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집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 집이에요. 혼자 갈 때 설계자가 서로 안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식당에 아침에 나갈 적에 거기 살던 한 열 몇 살인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연히 이 얘기가 통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된다 이거죠. 이런 게 영업이 돼야 돼.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서 반복되도록 참 필요한 지혜가. 파리의 공원에 뭐 누구나 아름다운 곳에 의자 하나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의자 들고 와서 가고 싶은 데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누가 혼자 앉을 때라도 그 사람이 존중받도록 과연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드는가. 과연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은가. 이제 양이 모자랐기 때문에 양을 채워주느라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혼자 살더라도 존중받게 해주고 대접받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공공 건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그 영상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조금 서운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자꾸 달라져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달라지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나가는 게 좋았고, 지금 제가 아예 정착을 했거나 모든 것을 다 옮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돌아오게 되면 난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조금 훈련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의 태도가 이곳에 와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너튜브 지만추 영상에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고요. 우수 댓글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리고 있을게요.